이게 독도 지하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울릉군이 어떤 지자체냐? 예, 전국에서 육지 면적이 가장 협소한 지자체가 울릉군입니다. 예, 제일 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울릉군이 매번 제일 작은 지자체 조그만 섬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울릉도하고 독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해양 영토의 반경이 남한의 3배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울릉도하고 독도가 가지고 있는 해양 영토의 면적이 남한 면적의 3배라는 거죠. 예, 그만큼 울릉도하고 독도가 가지고 있는 해양 영토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섬인데 독도가 일본에게 빼앗기거나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해서 영유권이 모호해지는 그 순간 독도 지하에 있는 지하 자원의 소유권이 이렇게 움직이는 일입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의 일이죠. 요 지하 자원의 소유권.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제일 문제죠. 역사 왜곡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가스하이드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메탄이 성분입니다. 메탄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LNG죠. 도시가스에서 성분이 메탄이죠. 예. 하이드레이트가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데 불을 붙이는 그 순간 바로 그냥 얼음 같은 그 지하자원이 바로 불이 붙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추를 해서 끄집어 올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왜 시추를 하지 않느냐? 예, 여기에서 메탄만 추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예, 메탄을 추출하되 이산화탄소를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데 섞여 있으니까 그냥 태우면 화석연료하고 똑같다는 거죠. 청정에너지보다 더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데 일본이 상용화까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 자원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맺혀 있는 독도 해양 영토를 침탈하려고 하는 게 독도 문제의 그냥 핵심입니다. 예. 그럼 제가 어떤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타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행위. 제국주의예요. 이게. 제국주의의 사전적 용어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 제국주의의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학계에서는 일본이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없기 때문에 독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국주의를 시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독도에 대한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독도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가 독도를 어떻게 관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관리를 못했다. 모르겠다. 잘했다고 생각하기. 실제로 한반도에 있었던 수많은 왕조는 울릉도하고 독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정책들, 발전되는 정책들을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물조밀하게 노력을 했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 실패했다는 게 문제죠. 지금까지 모든 정책들이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그게 또 실패하고 다시 또 적용하고 이게 거의 한 2000년에 걸친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지금 시행되는 정책은 뭐죠? 1953년도부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도의 관리 정책은 실효적 지배 정책. 그 전까지는 다른 정책들이 있었죠. 그래서 독도에 대한 역사는 독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독도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또 그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왕조는 동해상의 작은 섬나라였던 울릉도하고 독도의 기록을 꼼꼼하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마다 이렇게 남겨왔던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한반도에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 가까이에서 매미, 요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마이차 요런 애들이 이 한반도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준 태풍들입니다. 보통 일관적이죠. 이 재난 방송 주관이 KBS가